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4장 준비운동과 유연성 훈련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NSCA 자료들, 이게 좀 전문적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단순 정보 요약이 아니라, 실제 운동 효과를 높이는 핵심 원리, 이걸 짚어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부상을 막고 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좀 과학적인 접근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들 제가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일반적 준비 운동하고 특정적 준비 운동 이렇게 나누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냥 땀 좀 내는 거랑은 다른가 봐요. 네. 핵심은 그 목적의 차이인데요. 일반적 준비 운동은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유산소 운동하면서 체온 올리고, 심박수 올리고, 전반적인 혈액순환 촉진하는 거죠. 네네. 반면에 특정적 준비 운동은 그날 할 운동 있잖아요. 그거랑 직접 관련된 근육 또 움직임 패턴, 이런 걸 미리 좀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아하. 결국 근육 온도 상승이라든지 대사율 증가, 근육 점성 감소 이런 생리적인 효과들이 결국엔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키고 또 부상 위험도 줄여주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하.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다 그런 목적이 있었군요. 근데 여기서 RAMP 프로토콜이라는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법이 등장하는데요. 네, RAMP요. Raise, 체온 상승, Activate, 근육 활성화, Mobilize, 가동성 확보, 그리고 Potentiate, 운동 수행 능력 극대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 Activate랑 Mobilize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포함하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레이즈 단계에서 일단 몸을 데우고 나서요. 액티베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할 주요 근육들을 깨우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한다 치면 둔근이나 대퇴사두근 활성화 운동 같은 걸 하겠죠. 네. 그리고 모빌라이즈는 관련 관절들을 실제 운동 범위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동적 스트레칭이나 관절 가동성 운동들을 포함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포텐시에이트, 이게 좀 재밌는데 활동 후 강화 효과, PAP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본 운동 직전에 실제 운동이랑 비슷한 고강도 짧은 활동. 예를 들면 단거리 선수가 짧게 전력 질주 하는 것처럼요. 이걸 통해서 신경계를 딱 각성시켜서 본 운동에서 더 큰 힘이나 파워를 내도록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단순 웜업이 아니라 진짜 성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와, RAMP는 진짜 체계적이네요. 그냥 몸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좀 더 목적지향적이죠. 그럼 이제 유연성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정적, 동적, 탄성, 그리고 이름도 좀 어려운데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NF 스트레칭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게 중요해 보여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스트레칭은 무조건 운동 전에 해야 좋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자료에 따르면 정적 스트레칭, 그러니까 한 자세를 쭉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운동 후 정리 운동이나 장기적인 유연성 향상 이런 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폭발적인 힘이나 스피드가 중요한 운동 직전에는 오히려 근육의 파워 출력을 일시적으로 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저런. 그럼 운동 전에는 뭘 해야 하죠? 근육이 좀 뻣뻣한 느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동적 스트레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아까 램프의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활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거. 네, 반동을 이용하는 탄성, 탄도적 스트레칭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부상 위험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고요. PNF는 이름이 좀 어렵죠.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약자인데 근육의 수축이랑 이완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근데 좀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고 파트너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와, 고려할 게 많네요. 또 보니까 나이나 성별, 평소 활동량, 심지어 인대 같은 결합 조직 특성까지 유연성에 영향을 준다니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최대 유연성이 아니라
각자 하는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유연성을 강조해요. 아, 최적. 그렇죠. 뭐 역도 선수가 체조 선수만큼 유연할 필요는 없듯이요. 오히려 너무 과도한 유연성은 관절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뭐 주 2, 3회 각 자세 15초, 30초 유지 이런 게 있지만 이것도 결국 개인의 목표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준비 운동은 그냥 몸 데우는 걸 넘어서 RAMP처럼 신경계까지 포함해서 본 운동을 위한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고 네, 그렇죠. 유연성 훈련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종류의 스트레칭을 하느냐 이 타이밍과 종류 선택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메시지는 결국 목표지향적이고 현명한 준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운동 목표, 그리고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딱 맞는 준비 운동과 유연성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부상 없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내주신 14장 자료를 통해서 준비 운동과 유연성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더 효과적인 접근법을 알아봤습니다. 당장 다음 운동부터 적용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표로 하는 그 구체적인 활동 있잖아요. 그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일 수도 있고 주말 등산일 수도 있고 마라톤 준비일 수도 있고요. 그 활동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정말 당신만의 최적화된 준비 운동과 유연성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운동 여정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